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중문화에 트렌드가 있듯이 창업에도 최신 트렌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히 트렌드를 얼마나 발빠르게 읽어내느냐가 창업 성공의 관건일 텐데요. 파격적인 발상으로 색다른 외식업 트렌드를 이끄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외식업계의 승부사 이여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주 뭐 굉장히 기신 분이 딱 오셨네요. 야, 사업도 굉장히 길게 가실 것 같고,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막걸리 장사하고 있는 네. 이여영이라고 합니다. 막걸리를 장사를 네네.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만들지는 않고요. 예. 양주장은 운영하다가 예. 한번 실패했고 예. 주업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판매를. 네네네. 막걸리를 어떻게 판매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막걸리를 재미있고 예. 이야기를 담아서 예. 비싸게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 네. 하필이면 비싸게 파네요. 왜냐하면 그 막걸리를 파는 직원들이 예. 정상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네네네. 막걸리에 대한 공부도 계속하면서 예.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지려면 예. 가격이 지금 우리가 먹는 3,000원 이런 게 예. 말이 안 되는 것. 3,000원에 머무른다면 막걸리가 학사주점에 계속 그 상태에만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본인이 다들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막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런 생각을 하셔서 막걸리로 장사를 해야겠다. 지금은 좋아하는데 처음엔 잘 몰랐어요. 막걸리를. 예, 그런데 경험하면서 예. 정말 좋은 술이고 미래가 있고 이거는 어떤 술 자체가 아니라 예. 미래형 완전 식품, 야. 성인용 요거트, 예. 예, 그런 비전을 보고 네네네.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좀 뭐 막걸리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미래가 네. 있는 식품이에요, 비전이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네네. 이야기를 또 마저 나눠볼게요. 저희 매장인데요. 외국인 손님들이 특히 많이 찾으시고 여기서 한국 음식과 한국 술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한국적인 색깔을 유지하면서 트렌디함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곳곳에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는 장인들의 전통주를 구경하고 또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음식을 싸게 많이 파는 식당이 아니라 한국적인 문화를 보여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산 도자기를 잘 골라서 또 맛이나 정체성을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대부분 이제 한식을 주조로 해서 젊은 분들, 외국인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료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신선한 것들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에도 넣을 수 있었지만 유리병에 넣으면 그 막걸리 색깔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처음 드시는 외국인 손님들은 그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면은 조금 두려워하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 디캔터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늘 현장에서 오늘과 같이 한국적인 것 그리고 우리 전통이 더 트렌디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업장도 아주 좋고요. 또 잘 꾸며 놓으셨네요.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걸리. 그래도 이게 막걸리에 대한 어떤 느낌이 또 이게 남들과는 또 틀리시잖아요. 왜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사업의 모토가 전통이 트렌드다예요. 예. 전통이라는 것이 낡고 옛날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트렌디하게 재해석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이제 일이고 목표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도 꼭 막걸리집이 이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련되고 또 막걸리의 종류가 바뀔 때 잔도
바꿀 수 있고 네. 또 그 서빙하는 사람이 와인 소믈리에처럼 전문적인 막걸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도 해드리고 막걸리도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울리는 안주의 궁합도 찾아드리고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막걸리를 먹으면 뭐 간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개가 되는 걸 떠나서 막걸리를 먹으면 개를 물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막걸리가 딱 잘 받으시나 봐요. 그만큼 흥에 겨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와인, 위스키를 먹다가 알코올 예. 중독이 걸린 사람은 있어도 예. 막걸리를 먹고 알코올 중독 걸렸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정말로. 못 들어봤어요. 예, 예. 실제로 먹으면서 예. 배가 부르기도 하고 예. 엄청 취할 만큼 먹지도 못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예. 흥에 겨워서 예. 뭐 걔가 귀여워서 깨물어 준 거겠죠. 예, 그래요. 가끔 뭐 이렇게 어떤 약으로도 한 잔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같은 막걸리 경우. 약입니다. 예, 그러면 매일 거의 이제 사업장에 나가시면 매일 술을 드시나요? 손님들이 즐겁게 술을 드실 수 있도록 네.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가맹점은 어떻게 전국에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네. 직영점으로 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9개를 갖고 있어요. 네네. 이야, 네. 대단. 왜 가맹점은 따로 안 두시는 거예요? 저는 가맹점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예. 본사도 커지고 또 만약에 가맹점이 어려워지면 이거를 인수하거나 예. 도와주거나 이렇게 서로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예. 만들어서 그때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잘 벌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예. 은 지금 또 잘 회복을 해서 예. 잘 가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또 비싸게 파시니까 저희 가게에 들어오시는 손님이 그냥 막걸리를 마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게 하기 위해서 네. 더 좋은 재료를 써서 안주를 만들고 더 좋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불편함 없는 서비스를 하도록 네. 하기 때문에 네.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적정한 예. 가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네네. 또 이렇게 또 사업을 성장시켰는지 지금부터 창업 스토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돼. 장사는 이런 거야. 말하는 것들이 규칙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업을 하거나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속으로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사소한 생활의 불편함에서 오는 것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대박이 나는 거지 대박 아이디어라는 거는 굳이 필요는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를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앞으로 먹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주식회사 월향의 대표 이여영입니다. 저희는 월향이라는 막걸리 전문점, 막걸리와 전통주를 다루는 매장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6년 차 장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한식을 주조로 하는 외식업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간지의 기자가 됐었습니다. 기자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창업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보통 대학생이 언론인이 되는 과정, 그 언론인에서 또 이제 회사를 잘리면서 창업가가 되는 과정, 그런 과정들에서 제가 배운 게 있는데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라는 게 그 말이 제 인생의 모토인데 창업 시장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창업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돼. 장사는 이런 거야. 말하는 것들이 규칙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업을 하거나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속으로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이겠죠. 보통 규칙이라고 하면 창업에 대한 첫 번째 규칙은 대박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대박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면서 창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박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현실적인 수요라는 건 또 불편함에서 오는 거겠죠. 사소한 생활의 불편함에서 오는 것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대박이 나는 거지 대박 아이디어라는 거는 굳이 필요는 없다. 또 요즘에 이렇게 대박이 났다는 사업들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진짜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보통의 어떤 사소한 것들을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그 대박의 사업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26살 때 뭐 어떤 20대 여자들이라도 다 그렇겠지만 막걸리를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앞으로 먹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자 시절 취재를 하면서 막걸리 양조장 사장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막걸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난 신용불량자가 되고 우리 와이프는 뭐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서 이혼 소송 중이고 어떤 사람이 몇십 년을 바쳐서 한 분야에 종사하면 좀 먹고 살 수 있어야 좋은 사회 아니냐.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하셔서 그분을 이제 취재하다가 막걸리를 알게 됐는데 이제 하루는 그분이 막걸리 5박스면 한 박스에 20병씩 이제 100병이거든요. 5박스를 들고 오셔서 밤새도록 제 주변에 있는 여자친구들하고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더니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해왔던 그 숙변도 다 해결되고 굉장히 그 상쾌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걸로 내가 내 젊음을 바쳐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막걸리 만드신 분들 다시 불러서 앞으로 계획이 뭐냐, 사업의 계획이 뭐냐 했더니 이거를 대형 마트에 납품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대요. 근데 현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출도 원래 내가 집이 있고 뭐가 있는 사람이 대출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는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변의 기자 선배들한테 제가 이러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 돈을 좀 빌려주세요 해서 주변 사람들 돈이랑 제 퇴직금이랑 여러 가지 모아서 4천만 원을 만들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으로 2층에 게임 회사가 망한 자리에 그때 2천에 130만 원짜리 이제 가게를 구해서 2층에 막걸리집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시작해서 뭐 쓰레기 같은 거 주워다가 다시 닦아서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런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도 따르고 해서 지금 직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단한 기획도 일상적인 근무, 반복되는 노동이 없이는 그 사업을 일궈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단한 기획 아이디어보다는 현장에서 매일매일 손님을 만나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왜 그래서 창업에서도 1세대 창업주들은 그렇게 잘했던 회사를 물려받은 2세, 3세가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하면은 그런 고생하고 매일매일의 경험을 하면서 겪은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은 첫 번째 두려움이, 아주 큰 두려움이 홍보예요. 홍보만 대박으로 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건데 마케팅이 문제. 저한테도 늘 찾아와서 마케팅 어떻게 했냐, 홍보 어떻게 했냐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홍보와 마케팅에 단 1원도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내가 오늘 있었던 일, 오늘 구한 좋은 재료, 그리고 직원들하고 나눈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 SNS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매체예요. 내가 큰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아니지만 내 목소리를 내고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리면서 직접 진정성 있는 마케팅을 하시라고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지 않는 이상 건물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임대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건물주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냐. 좋은 건물주를 만난다는 거는 SF 판타지 같은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제가 건물주라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지. 그래서 미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건물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또 부동산은 건물주의 편이지 세입자의 편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왜냐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망하면 가버리는 사람이지만 건물주는 평생 그 자리에서 자기의 고객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말을 쉽게 믿지도 말고 내 스스로 건물 계약이나 부동산에 대한 어떤 또 상권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도 이제 건물주가 보통 가져오는데 그거를 다 믿지 말고 돈을 조금 써서라도 변호사 검토를 시켜서 처음부터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만들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두려움은 이제 저의 그 창업
지금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성공한 건 아니지만 이끌어가고 있는 비결 같은 것인데, 파산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제 사업의 본질인 것 같아요. 창업을 준비하실 때는 또 모르시는, 시작하면서부터 오는 언제 망할지 모른다. 또 누구네 가게가, 요즘에 어느 상권에 어떤 가게가 잘 된다고 하면 가보기도 하고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7년 차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저 가게가 남아 있을 거냐, 얼마나 잘 되고 있을 거냐. 이제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필수 요소이기도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필수 요소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본인의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이 규칙과 두려움을 이겨내실 자신이 있는 분들은 창업 시장으로 뛰쳐나와서 그 아이템이 뭐든지 간에 좋은 또 동료이자 경쟁자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규칙과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미리 좀 이게 대박인지 아니면 이게 쪽박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까?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네. 최고여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술집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는 정말 술을 좋아해요. 아, 예.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술을 다 경험하려고 노력했고 그걸 즐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누가 와서 어떤 술 얘기를 해도 예. 그게 뭐 와인이든 위스키든 뭐 일본 사케든 지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구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실 거면 그 상권에 있는 모든 음식점을 다 가보시고 예. 또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그 아이템의 최고급 버전도 가보시고 네. 싸지만 오래된 데도 가보시고 예. 전 세계에 비슷한 아이템이 없는지 여행도 다니시고. 예. 예. 되게 현실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게 현실이니까. 예. 예. 막걸리는 어떻게 막걸리는 어떤 장인의 손길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막걸리 공장에 투자를 해서 예. 만들다가 이게 제가 잘하는 게 판매지 네. 생산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 지금은 OEM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막걸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어떻게 발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막걸리는 이제 OEM 생산으로 팔고 있고 네네네. 지역에 있는 한 30가지 정도의 막걸리를 매주 직원들하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네네. 발굴하고 또 추천도 받고 예. 손님이 많이 여행 다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치악산 등산 갔는데 거기 더덕 막걸리가 죽이더라 그러면 치악산을 달려갑니다. 가서 네. 더덕 막걸리로 또 한번 시음을 해보시고. 네, 마셔보고 취해보고 예. 머리가 안 아프더라. 국산쌀을 썼는지도 보고 양조장도 실사를 하고. 술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근처에 예. 좋은 일이 늘 있어요. 나쁜 사람 없고. 술 엄청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젊은 여성 CEO 분이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술집을 이제 운영을 9개를 직영점으로 하고 계시면 네네. 분명히 이제 술 먹는 어떤 공간에서는 네. 분명히 그 어떤 그 손님들은 어떤 주사가 있을 수도 있고 예, 하다못해 이제 뭐 난리를 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는 게 네. 진상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손님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어. 그럼 손님을 쫓아내야 돼. 저는 그거는 프로페셔널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잘 대처하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노하우라기보다는 그 마음가짐인데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진상 고객을 정말 잘 설득시켜서 그 불만을 해결해 주면 네. 정말로 충성도 높은 단골이 돼요. 예. 지갑을 다 털고 나가도 기뻐할 정도로.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건물주의 횡포에 대해서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권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네네. 장사를 하는 공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상권입니다. 네네. 근데 건물주의 횡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본인도 물론 힘드셨겠지만. 일단은 네. 저는 상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지를 않고 안 해요? 맛있고 친절하면은 예. 지구 끝까지 쫓아가요, 사람들은. 지구 끝까지 올 정도입니까? 그래 본 예. 적 없으세요? 끝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예.
속초의 물회를 먹기 위해서 오. 4시간을 달려서 갔는데 단지 물회를 먹기 네, 위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예. 4번을 더 찾아간 적이 있어요. 4번 다 못 먹었어요. 아, 네. 그래요? 상권은 중요하지 않다. 맛있고 그 컨텐츠가 확실하다면 상권은 중요하지 않은데 예. 그렇지만 주요 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네. 욕구는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실 거면 어떤 투자하려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떼서 네. 변호사에게 쓰시면 돼요. 어. 네. 내가 법률을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냥 이거 아니야 설마 건물주가 그런 사람이겠어 설마 하는 일은 모두 다 벌어져요. 예. 나쁜 예측은 다 맞아요. 네. 네. 그럴 때는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의심도 안 하지만 예. 믿지도 마라. 네. 그게 이제 건물주를 대하는 예. 저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철학이 확고하게 쓰셨고 네네. 막걸리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확고하게 있으시네요. 그렇다면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막걸리는 무엇입니까? 막걸리는 저에게 깃발인 것 같아요. 깃발이요. 깃발을 높이 들고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네. 나를 따르라 하면서. 네. 전통주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사실 저희가 전통주 막걸리 업계에서 제일 큰 그 판매처고 네. 또 저희가 막걸리 리스트에 올림으로 인해서 어떤 한 양조장이 먹고 살 정도로 저희가 많이 팔고 있는데 예. 깃발을 든다는 거에 어떤 위험함이 또 있거든요. 욕을 예. 먹을 수도 있고 실제로 욕도 많이 먹고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편견들과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예. 깃발, 막걸리는 저에게 깃발. 깃발입니다. 막걸리는 깃발이다. 네. 아, 예. 아주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또 대표님의 막걸리의 어떤 철학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직원들을 좀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예, 아주 뭐 좋은 마인드네요. 네, 저도 부자는 아니지만 네. 아직 예, 저희 가게에 온 직원들이 네네. 어디서 재벌집 아들 딸들이 오겠으며 예. 짱짱한 직장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왜 오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저희를 약자 네트워크라고 부르거든요. 네.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지만 모여서 이제 혼자는 할 수 없었던 거를 크게 이루어서 네. 정확하게 나누자. 예. 네, 그래서 사실 주식회사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월향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직원도 부자가 되고 곧 그것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그럼요. 또 원하시고. 회사의 성장이 자기 자신의 성장이라고 네. 직원들이 믿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저희는 3년 이상 근무한 관리자들에게 지분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또 이렇게 또 좋은 얘기까지 지분을 준다라는 거. 근데 왜 좋냐면- 생색이죠, 그런 거는 좀. 아니요. 저는 지분을 준 이유가 있어요. 왜 좋냐면 혼내려고. 예.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 예. 열심히 해라 주인으로서. 네. 네. 아주 뭐 경영 정신이 네. 거침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하라고 하면 네. 목숨값을 줘야 돼요. 예.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할 거니까 주인을 만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뭐 끝까지 거침없이 이렇게 네네. 행보하는 우리 대표님의 멋진 행진을 응원하겠습니다. 막걸리 많이 파시고요.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전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는 수많은 규칙, 그 굴레를 이제는 던져버리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의 꿈을 향해 과감히 도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들으시는 분들 뭔가 새로운 걸 찾고 계신 그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큰 회사의 조직 생활 경험을 조금 해보시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창업하지는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창업 시장에 있는 분들이 보면 너무 진지하고 너무 공부하고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갑자기 창업하려고 하니까 계속 아이템을 뭐 해야 되지 생각만 하시는데 잘 놀다 보면은 보여요. 그래서 돈을 쓰면서 많이 놀아보시란 말 꼭 하고 싶어요.